7월 22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리스크의 혼조세,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초유의 연임 선거를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 대통령 중에 고작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타로 나선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 시장 검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ADR 지표로는 바닥을 좀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바닥 완전히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말 최악은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을 뒤집을 만한 좋은 재료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세론인데 트럼프의 줄서는 주요 국가들 보이시나요? 우크라이나, 나토, 사우디, 대만, 일본 지금 지속적으로 트럼프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국도 빨리 줄을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세론이 계속적으로 지금 트럼프 쪽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트럼프의 지지율을 아직 해리스 부통령, 사실 임명된 지 이제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후보자로 앞으로의 이런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행보에 따라서 좀 지지율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들, 왜냐면은 대선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어떠한 변동성이 생길 줄 모른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변동성 생각해 보시면은 거의 뭐 7월 첫째 주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 그 이후에 증시가 굉장히 엇갈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트럼프의 이 암살 미수 사건, 이번 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유의 연임 포기, 요거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서 매주 정말 어마무시한 일정 이벤트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돌릴 수 있냐 이 말이야. 이런 이벤트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국내 재료가 없어요, 지금. 네, 없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면 될 거고,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이런 악재들을 소화하기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급락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매매일지 올려드렸지만 코스닥이 고점 기준으로 현재 마이너스 12% 조정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신용이 털리던지 아니 예탁금이 늘어나지 해야 되는데 신용이 안 털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시장 좋아지겠지,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트레이드 해소되겠지 하면서 같이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서 지금 떨어지가 않고 있어요, 지수가. 무거워. 신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물건이 못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떠오르려면은 신용이 털리게 해야 됩니다. 신용이 안 털리면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에 만약에 500만원, 1000만원의 돈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 주식을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주식 하게 된다면은 미국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좀 막 가대납폭이 난 코스피 종목을 사겠지, 코스닥 종목 지금 안 사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신용이 털려야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필요해. 사람들이 코스닥을 하려면은, 코스닥 이렇게 거래대금도 없고, 아직 뭐, 이제 박스권에서 거의 하단 터지면은 750포인트까지 열려있는데, 이거 지금 사도 될까? 종목들이 아직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요런 포지션에서 만약에 신용이 최근에 막 3, 4전 털렸어요. 야, 그래도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신용이 털렸다. 정말 무거웠던 종목들, 주가가 좀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신용이 털리면서 굉장히 가벼워졌다. 신용이 털리게 되면은, 호가창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호가창이 가벼워지게 되고 유통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잠기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도 주가가 팍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가가 급락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이 털리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현재 좀 우리나라 증시의 주요 포지셔닝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신용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버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고, 오늘 뭐 새벽 거의 한 3시에 사태를 또 밝히게 되면서 또 바이든스럽게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좀 제가 오늘 장전 시장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진 이유가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현재 확정적이 됐죠. 근데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투자자들이 걱정되는 게, 야, 이러다가 미국만 지급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TSMC도 지금 못 받았거든요. 문제입니다, 문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히 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관세를 물려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자국 보호 무역, 자국 우선적인 무역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이 반도체 종목들의 이런 상승세가 꺾일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 들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지수가 대만, 그리고 코스피예요, 우리나라. 코스피랑 대만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TSMC도 많이 조정이 나왔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지금 시장에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의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 관세가 물려지게 되고 반도체 수출이 꺾이게 된다?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지금 국내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상황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 트럼프 리스크가 어디까지 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정도면은,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월 둘째 주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0거래일 동안 트럼프 관련주만 갔어요. 근데 이게 오늘까지 가면서 11거래 연속 갔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 올라갔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정말 돼버린다면은, 트럼프 관련 테마주만 시장에서 돌아간다? 11월까지? 벌써부터 끔찍합니다. 트럼프 관련 테마주 중에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이 없어요.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이 올라가야지 지수를 견인하고, 지수가 견인해야지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된다면은 미국 주식으로 빨리 가야죠. 뭐든지 손절해버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내용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 최근 5거래일 중에 4거래일이 급락하면서 급락 포인트도 큽니다. 네, 굉장히 많이 빠지죠. 아무래도 빠질 때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기전자, 제조업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크게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 2차전지는 지금 쳐다도 보지도 마세요. 2분기 실적 엉망진창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살짝 올라가면서 이제 테슬라가 트럼프 관련 테마주를 엮였는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지원금 안 준다고 밝혔죠. 네, 그래서 테슬라 이제 호재도 못 받아들여요. 2000년 종목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보다 더 크게 떨어질 거죠, 이제 앞으로. 네,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끔찍합니다. 거래대금 보이시죠? 끔찍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리는 게 있었죠.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어디가 2015년도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입문하신 분들 많죠? 2015년도부터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1평균 거래대금입니다. 네, 평균 거래대금이 이 코스닥이 거의 8조에서 9조 원이고요. 코스닥이 2조 원, 3조 원이었어요. 네, 2020년도 이전에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하루에 코스닥 거래대금 2조 원 나오면은 시작하고 나서 장초반에 거래대금 한 1조 원 터지잖아요. 네, 5까지는 여러분들 왜 애널리스트들이 옆에 전화하기가 굉장히 많은 줄 아세요? 애널리스트도 장초반에만 전화 보고, 장초반에만 시장 보고, 다 전화가 영업밖에 안 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들, 네,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점들, 저야 나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옛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2020년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시장 혼란스러울 겁니다. 주식이 이렇게 어려웠어? 주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어? 한국 주식이 이렇단 말이야? 네, 여러분들 2020년 전에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500만 명도 안 됐어요. 지금 1,500만 명인데. 네, 아무튼 돌아가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쩔 수가 없죠. 10년 동안 바뀐 게 없으니까. 그래서 2000년 정도 오늘 급락이 나왔다. 자, 보시면은 오늘 셀트리온 제약, 네, 이런 종목도 제약고는 시가총액 8위까지 2, 3%가 빠져버렸는데 지수가 오를 수가 없죠. 네, 크게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코스닥 4가 4개가 나왔고,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들 좀 강세가 나왔다는 점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영상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추천주를 영상을 진짜 한 100개 찍었거든요. 좀 보세요, 여러분들. 100개는 오바고 최근 한 달 동안 한 5개 이상 찍었더라고요. 그냥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내에서는 네, 철강 관련 테마주도 동해 석유 시추 관련 테마로 보는 게 낫죠. 네, 강간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좀 올랐다는 점들, 그리고 시간 내에서는 많이 올랐던 종목들, 단기가요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마리아나라든가 경협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빠지는 거 그럼 나왔다는 점들까지 보시면서, 네,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쉬운 적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하면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트럼프 트레이드, 그냥 손절하더라도 확인하고 손절합시다. 그 전까지는 조금만 더 버티면서 이제 실적 시즌 돌입했으니까 실적 괜찮은 종목들 좀 반등 기대하면서 시장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